카카오콜 난다는 의미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되는 동안 반등이 매우 작아서 그대로 마이너스 70%의 폭락을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 저점을 다시 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 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버블인데 오버슈팅해서 개미들 끌어모은 다음에 중간중간 반등이 없진 않았는데 기존 반등보다는 작은 반등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아직도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이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어하시는 PER, PBR로 거르지 않는다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등하고 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죠? 1, 2년새, 2, 3년새 급등하고 나면 무조건 조심을 해라. 이게 작전 급등주에 당하지 않는 기본 원리입니다. 경고했던 종목 보시겠습니다. 3년간, 3, 4년간 무려 100배를 지금 미친 에코프로입니다. 고점은 150만원. 아직은 반타작이 안 났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40%대 찍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현재 양호한 종목. 미친 에코프로 BM도 거의 50배를 찍었죠. 4년간 50배. 이미 반타작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카카오처럼 무조건 반등이 옵니다. 반등이 오는데 좀 더 떨어지고 와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첨보는 이미 카카오 꼴이 났죠. 이 종목이 이미 3분의 1 돼서 마이너스 65% 이미. 이 종목은 세력이 조금 약해서 오르다가 삼천리 사태 후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세력이 이탈한 겁니다. 그 후에 힘을 더 못 쓰고 있죠. 삼천리 사건이 없었다면은 얘도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나 다른 애들처럼 더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세력의 크기나 단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LNF도 반토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에코프로 계열보다 반등이 더 작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엄청난 호재로 개미들이 조금 달려든 정황들이 있어서입니다. 테슬라와 계약 체결 이후에. 나중에 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반등하겠죠. 더 떨어지다 반등하다 어떻든 간에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많이 하다 어떻든 간에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카카오꼴 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은 셀트리온 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65% 폭락을 당했는데 다시 상승해요. 대통령 끌어들여서 공무원들이 방문시키고 김어준 라디오 방송에 서정기 회장 초대해서 장밋 전망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여러분 셀트리온 꼴인데요. 이런 애들은 자 보세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비극이에요, 사실은. 사실 여기가 비극입니다. 두 번을 오르고 나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세뇌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버블의 정도는 얼마를 올랐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고, PER, PBR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하는 겁니다. 얘네는 분식회계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드러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바닥은 여기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상당히 양호한 2차전지가 있죠, 금양. 고점 대비 아직 마이너스 50%도 떨어지지 않은 금형이 있습니다. 얘는요 나중에 신라젠 꼴이 나게 됩니다. 물론 신라젠처럼 상장편이 위협에 가진 않을 거예요. 흑자 종목이라. 근데 쥐똥만큼 벌기 때문에 얘는 신라젠 12만원짜리 5천원 됐듯이 얘는 거의 마이너스 90% 내지는 마이너스 95%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많은 종목이 2차전지 많은 종목이 마이너스 70% 아래로 가게 되는데 얘는 금양 같은 애들은 마이너스 90% 아래로 가게 되고요. 이런 종목의 특징은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이렇게 증거금 100% 종목인 애들이 위험하다. 다 아는 거예요. 기관도 알고 금감원도 알고 다 알아요. 위험한 거. 신라제꼴 난다의 의미입니다. 신라제꼴 나려면은 적자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카카오처럼 반등도 작고 이렇게 급락해 버릴 테고 어떤 종목은 셀트리온처럼 고점을 회복하는 놈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드문 케이스죠. HLB처럼 이런 급등을 한 3번 정도 만드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더 드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신라젠에서 보셨다시피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반등이 크면 클수록 반등이 커요. 여러분 신라젠 꼴은 반등이 큽니다. 카카오 꼴하고 달라요. 그럴수록 다시요. 반등이 클수록 더 기대감을 더 줄수록 그런 애들이 더 많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안 떨어진다는 소리는 투기와 작전주 이 세계 속에서는 정말 개소리에 가깝습니다. 개소리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왜냐하면은 여기도 버블이고 여기도 버블이고 여기도 버블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다 경고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하고. 근데 그 기간이 사실은 길지 않아요. 아파트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3, 4년, 18년부터 하면 길게 잡아 5년, 그죠? 5년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막판 급등은요. 그리고서는 차라리 카카오면 다행인데 아주 큰 반등이 중간에 꼭 하나씩은 나온다는 거죠. 지금의 나스닥처럼. 자, 다시 PER과 PBR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를 다시 오르느냐, 얼마나 크게 올랐느냐가 감별 요건이 아니고 PER과 PBR입니다. 분식과 12발행 정도. 에코프로도 12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종목도 나중에 10분의 1까지 고점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한 마이너스 70%? 아닙니다. 걔도 12발행 하는구나. 걔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 느낌상 제가 매칭을 한번 시켜드렸죠. 왜냐면 여러모로 에코프로랑 셀트는 경영진이 문제가 있는 거 비슷한데, 왕건이라는 거 비슷하고, LNF는 한미약품 비슷하고, 한미약품 아니면은 삼성바이오 정도인데, LNF가 사실은 에코프로보다는 해외에서는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 뉴스를 찾아봐도. 근데 이제 계약건이 크게 터지는 바람에 세력이 고점에 처분하는 바람에 반등이 작았던, 얘가 약간 한미약품, 카카오꼴이 난 종목이죠. 금양은 잘 버티고 또 나중에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신라젠 꼴 나는 종목 이렇게 될 거고요. 기체전지 과거 제약주 작전만큼 심각합니다. 배터리 아저씨와 일부 유튜버들, 일부 소양도 없는 유튜버들, 사실 배터리 아저씨가 한 말 중에 정말 심각한 오류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적한 것만 한 3-4가지가 되죠. 굵직굵직한 게 한 3-4가지가 되는데, 소양도 없는 유튜버들이 그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인구 연구소를 예전에는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추천드렸는데, 그분도 이제는 아닙니다. 배터리 아저씨 초대해서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2차전지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를 비판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제약주가 공매도와 싸운다는 슬로건을 걸었지만 절대로 공매도 때문이 아니었고요. 각자 자기네들이 뭐 선전하던 약품들, 신약들이 다 물거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런 꼴이 난 겁니다. 공매도 때문이 아니고 그냥 외국계 기관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작전임을 알고 공매도를 많이 친 것뿐입니다. 예. 세력들은 또 공매도 핑계를 대겠죠. 제가 배터리 아저씨를 매우 질 나쁘게 보는 이유는 금양 같은 종목의 홍보이사이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그분이 공매도 탓을 한다는 겁니다. 또 뭐와 똑같이 신라젠하고 셀트리온하고 똑같이 공매도 탓을 한다. 그렇게 되면 면죄부가 붙습니다. 나중에 떨어지고 나도 공매도 때문에. 지금도 신라젠 공매도 때문에, 셀트리온 공매도 때문에 믿는 분 많죠. 공매도 때문이 아니지 뭐. 셀트리온은 블록딜 때문이잖아요. 블록딜. JP 모건이 초창기에는 하다가 지네들 고점에 블록딜로 팔고 그 다음에 또 걔네들 또 공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국계는 벌고 또 벌고 공무원 끼고 정치원 끼고 개미들 등쳐먹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과 공무원과 아무도 모르고 공매도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